한국 정부의 현지 조사와 캄보디아 당국을 향한 끈질긴 압박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깊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한국인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실상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소굴에서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김민준 군의 유해가 무려 74일 만에 마침내 고국 땅으로 송환되는 비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외교부는 지난 20일 캄보디아 아시아 누급 빌딩에서 50대 한국인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30대 한국인 여성이 통역 일자리를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된 후 감금당한 채 성인 방송을 강요받았다는 잔혹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피해 사실들이 끊임없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조현의급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인 11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2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다고 20일 발표하며 심각해지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 명 증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63명의 한국인 중 49명이 구속 수감되었고 국내 은행들은 캄보디아 프랜스 그룹이 예치한 94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즉각 동결시켰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한국 정부가 이제야말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천명하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간 국제 결혼이 많아 우리는 한국을 사돈의 나라처럼 생각한다며 그동안 한국인의 캄보디아인에 대한 범죄를 굳이 들추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압박을 받으니 섭섭하다는 식의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쏟아지는 가장 큰 비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캄보디아 정부의 모렴치한 태도가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극대화시키고 결국 한국 정부가 초강경에 칼을 빼들도록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심지어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양국 경찰 수사 공조 조직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요청마저 끝내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최근 울산경찰청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 54명을 검거했는데 그중 30대 총책 부부가 캄보디아에서 체포, 구금된 후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이들이 현지 경찰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캄보디아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은 겁에 질려 서둘러 짐을 싸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지대로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 정부 역시 범죄 조직과 한통속이라는 격렬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정부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회유 전술로 수많은 국가들을 속여왔지만 이번만큼은 한국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 매체 채널 뉴스는 한국 캄보디아 사기꾼 단속 압박을 위한 3가지 조건 제시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캄보디아에 요구한 놀라운 요구와 과감한 조치들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마치 캄보디아가 연이어뺨을 맞는 듯한 충격적인 요구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 캄보디아에 양국 합동 스캐머 소탕팀 스캐머 must be gone을 즉시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홀로 형식적인 단속만으로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한국 측이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 소탕팀의 활동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훈련까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둘째, 가장 통렬한 요구는 바로 교육개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육부가 캄보디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위한 2가지 필수 과목 교과서를 제작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얘네 캄보디아 내 온라인 범죄 역사 덴바라와 온라인 범죄를 반대하는 시민의 의무 창합라는 2가지 과목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커서 사기꾼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가적으로 주입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충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셋째, 한국 측의 상황 대응팀이 직접 범죄 조직과 스캐머들의 명단은 물론 그들의 정확한 은신처 위치까지 캄보디아 경찰에게 제공할 것이며 캄보디아 경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검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경찰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팀이 오히려 더 깊고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며 캄보디아 경찰의 무능력이나 혹은 묵인 가능성을 정면으로 질타하는 듯 했습니다. 이전에 한국 상황 대응팀은
캄보디아 내 여러 스캐머 소굴을 급습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언론에 공개된 도주나 검거 영상들이 사실은 전부 연출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캄보디아의 얄팍한 속임수를 모두 간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의 부총리이자 내무부 장관은 한국팀의 조건 중 2가지를 수용했습니다. 공동 소탕팀 구성과 한국 측의 위치 정보 제공을 통한 체포 요구는 받아들였으나 자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치부를 교육하는 것과 같은 민감한 교과서 도입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상의해 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사실상 훈센 전 총리 등 최고위층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완곡한 거절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이처럼 캄보디아에게 뼈아픈 수모를 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비호하고 그 실체를 감춰왔던 캄보디아 정부는 분노가 극에 달한 한국에게 처절하게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 중 캄보디아 전역을 뿌리째 뒤흔들어 도는 것은 바로 한국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였던 수리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이 원조 중단은 현재 캄보디아 전역에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국 매체도서는 현재 캄보디아의 상황을 보도하며 도시 전체가 썩은 물로 가득하다. 캄보디아가 식순환에 시달리는 이유는 한국의 예산 지원을 끊었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장기간의 우기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도시 전체에 물이 오염되었고 최근 홍수 사태는 농경지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으며 7만 가구 이상이 침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극심한 깨끗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염된 공동 우물과 끊어진 도로로 인해 깨끗한 물 접근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4,8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물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대학생이 스캐머 캠프에 유인되어 사망하고 330명이 넘는 한국인이 실종되거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른 데 따른 한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올해만 해도 캄보디아에 4,353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식수와 농업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잡혀가 고통받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조장했기에 이 같은 극약 처방이 내려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ODA 방식을 재검토하고 K컬처와 인공지능 등을 접목하는 새로운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과감하고 강력한 조치는 그동안 캄보디아 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던 인근 동남아 국가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TVN 뉴스는 한국이 움직인다. 글로벌 사기 조직 소탕을 위해 캄보디아의 특별팀 파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에도 희생자가 많지만 정부는 침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최고이며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베트남 VTV 24뉴스 역시 캄보디아에서 많은 국민들을 계속 구출하라. 아직 약 60만 명의 베트남인이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조치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그동안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국제 사기 조직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조사단을 파견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의 사기 조직 시설에 억류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수사 확대 이후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38명의 베트남 국민을 인도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캄보디아 경제는 아시아인들의 피를 빨아 운영된다. 캄보디아는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로 한국의 강력한 대응은 현재 구금되었던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의 피해자들마저 구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공공의 적이었던 캄보디아 정권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응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스캠 조직이 주변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여 동남아 각국 경찰 및 정부 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외교 인력을 확충하며 출입국 심사 강화, 국가 간 한라인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한국 정부의 결단에 대해 베트남인으로서 저는 사기꾼들을 숨겨준 캄보디아를 경제적으로 처벌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이 사기꾼을 체포하고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한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 캄보디아는 곧바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라며 확신에 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자국민 보호를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정부가 취한 식수 ODA 중단 조치와 3가지 초강력 요구가 과연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이 대담한 외교적 결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